역사는 종종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완성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꼽히는 세종시대의 태평성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정한 피해 숙청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아들 세종에게 성군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안겨주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태종 이방원. 그가 감행했던 일련의 숙청과 정치적 결단은 단순한 권력욕의 발현이 아닌 신생국가 조선의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치밀한 인과관계의 산물이었습니다. 태종의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청년 시절 목격했던 고려 말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왕권이 바닥에 떨어지고 권문세족이 국가를 사유화한 상태였습니다. 왕은 무력했고 힘 있는 귀족들은 각자의 사병을 거느리며 백성의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즉,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통제력이 부재할 때 국가는 거대한 도적대의 연합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방원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건국의 설계자였던 삼봉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현명한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사상은 이방원의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형태의 권신 정치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신하가 왕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 그 힘은 언제든 왕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방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이복 동생과의 다툼이 아니라 왕권 중심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신권 중심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통치 철학의 충돌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과제는 사병 혁파였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건국 과정에서 사적으로 양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언제든 쿠데타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 이외에 무력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중앙집권은 불가능했습니다. 태종은 공신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사병을 혁파하여 모든 군사권을 3군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하들의 힘을 빼앗는 차원을 넘어 폭력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이 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구조적 개혁이었습니다. 만약 태종대의 사병이 혁파되지 않았다면 훗날 세종이 문치에 집중하는 동안 강력한 사병을 거느린 신하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했을 것입니다. 태종의 결단은 국가의 안정을 담보하는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태종의 리더십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후계자 선정 과정입니다. 장자인 양녕대군은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졌으나 태종이 보기에 그는 수성의 군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 세종대왕인 충녕대군은 학문을 즐기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충녕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함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가졌습니다. 문약해 보이는 학자 스타일의 군주가 즉위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공신들과 외척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왕권이 약한 상태에서 학자형 군주가 등극하면 신권에 휘둘려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세자를 교체하는 파격을 단행함과 동시에 아들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을 자신이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넘어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태종 재위 기간 중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사건은 외척 제거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사사했고 훗날 세종의 장인인 시몬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은 태종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으나 바로 그 강력한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왕실의 외척이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왕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고려의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어린 세종이 등극하면 섭정이나 국정 개입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다름 아닌 외척이었습니다. 특히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으로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보여준 위세는 왕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태종에게 있어 시몬의 개인적인 충성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힘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은 시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형식을 취하면서까지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세종이 즉위한 후 장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도덕적 평판을 희생해서라도 세종의 앞길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버리는 청소부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병검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치밀한 이원적 통치 설계였습니다. 행정과 문화, 경제 등 백성을 돌보는 부드러운 정치는 세종이 맡게 하고 반역이나 국방 등 피를 봐야 하거나 결단이 필요한 거친 영역은 상황인 자신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분업 구조 덕분에 세종은 즉위 초기에 불안정함 없이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사군 육진 개척 등 문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전력 투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세종의 정책에 반대하고 싶어도 그 뒤에 서슬퍼럼 칼을 쥐고 있는 태종이 버티고 있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아들이 왕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은 온전히 아들에게 돌리고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난과 피해 업보는 자신이 모두 짊어지고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삶은 권력의 비정함과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숙청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역이 됨으로써 다음 세대가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는 태종을 킬방원이라 부르며 그의 잔혹함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가 닦아놓은 단단한 기반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또한 불가능했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때로 칭송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의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걷어내는 것임을 태종의 일생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는 성군의 지혜와 악역의 헌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